자, 이제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아까 소개한 것처럼 이제 기말고사 진도도 좀 나갈 거야, 알겠지? 그래서 화면을 좀 보고 지금 해주는 건 다 유튜브에 올려줄 거니까 이제 복습이 필요한 친구들은 보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부터 좀 볼 건데, 자, 조건부 확률 말 그대로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이해가 됐지? 자, 그래가지고 좀 보자. 자, 조건부 확률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그냥 아무 때나 막 하는 그런 확률이 아니고 어떤 특정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더니 홀수만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을 더 준 상황에서의 확률을 구하자고 하는 게 조건부 확률이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떤 0이 아닌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A가 일어났을 때 뭐 확률의 조건부 확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대. 자, 여기서 핵심은 이 얘기겠지. 다시 얘기해서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야. 이해가 됐지? 자,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이렇게 이제부터 쓸 거야. 됐어? 자, 이거 하면은 이거 그냥 선생님이 하는 방법인데 헷갈려 사실. P, B바 A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얘가 그냥 이거는 기억해도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인지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인지 헷갈린다라고. 됐어?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외우면 조금 편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3분의 1이라는 숫자를 이렇게도 쓰지. 맞아? 그렇게 하면은 이 3이 분모로 가잖아? 인 것처럼 우리도 이 P, B 바 A에서 아, 얘가 분모에 있는 애겠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조금 외우기 쉬울 거야. 이해야 되지? 이거는 뭐 자기만의 외우는 방법이 있으면 외우면 되는데 가끔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아, 이런 식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알려주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보면은, 자,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야. 다시 얘기해서 쉽게 예시를 든다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홀수가 나왔대. 우리 뒤에 있는 문제지만 근데 이 홀수들만 나온 상황에서 소수의 확률이 구하재. 그 수가 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자, 주사위를 던졌다라면 원래 주사위를 던지면은 나오는 애가 1부터 6까지지, 전체 확률은. 근데 우리는 이 홀수가 나온다는 애를 A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라면 A 사건은 1, 3, 5가 들어가 있겠지. 됐지. 자, 그리고 이 소수일 확률이라는 애를 B라고 한다면 B에는 1부터 6까지의 소수는 2, 3, 5가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돼? 자, 그러면 지금 구하고자 하는 애가 뭐냐면 홀수가 나왔을 때 소수의 확률이니까 얘를 구해주면 되겠지. 이해해야 되지. 자, 그럼 얘에 대해서 우리가 뭐 공식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생각을 해보자. 자, 홀수가 나왔대. 그러면 홀수가 나온 애들은 얘네지. 그럼 이 세 개 중에 소수인에는 뭐뭐뭐가 있냐면 3하고 5가 있겠네. 그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줄 수 있는 건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의 눈이 나왔을 때 그 수가 소수일 확률은 그냥 3분의 2라고 해줄 수 있겠어?
여기까지 이해가 돼? 이해가 되면 한번 네라고 쳐줄래? 다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지? 그냥 일단 홀수를 뽑아야 되니까 1, 3, 5를 뽑았고 그 중에 소수인 거는 3, 5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3분의 2라고 해주면 되겠지. 자, 얘를 이제 좀 수식으로 바꿔본다라면 A의 원소의 개수 분의 2라는 애는 A하고 B의 교집합이지. 그래서 얘는 A 교집합 B라고 해줘도 되겠어? 됐지. 자, 그럼 얘를 양변을 전체 집합의 개수로 나눠준다라면 얘는 얘라고 쓸 수도 있겠지. 이해가 되지.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가 교과서에 여기 있는 이 얘기야. 우리는 어떻게 이제부터 계산을 할 거냐.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분의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나눠줄 거야. 이해가 됐지? 그리고 다시 생각하면은 확률을 생각 안 하고 그냥 경우의 수로 얘로도 생각을 해줄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주자고.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보면 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고 B가 일어날 확률이 10분의 7일 때 A하고 B가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4분의 3이래. 그때 다음을 구하재. 자, 1번부터 보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애는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지. 자, 그러니까 얘는 뭐를 이용할 거냐? A 합 B가 A에다가 B를 더한 거에서 A랑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걸 뺀다라고 우리 앞에서 다 배웠었지. 덧셈 법칙이라고 해서.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넘기고 해준다면 얘는 다시 얘기하면 A가 일어날 확률이랑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하고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되겠지. 이해되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계산을 해보면 3분의 1에서 10분의 7을 더하고 4분의 3을 빼주면 되겠네. 그럼 통분을 해주면 30에 4니까 60분의 20에서 42를 더하고 45를 빼면 되니까 얘는 60분의 17이다 라고 구하면 되겠지. 다들 이해되지?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를 보면 두 번째 문제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재.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A가 일어날 확률분의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3분의 1분의 60분의 17이니까 우리는 얘가 20분의 17이다 라고 구하면 되겠지. 자, 3번 같은 경우에도 얘니까 B가 일어날 확률분의 동시에 일어날 확률도 해주니까 이거 해줘서 40인가? 라고 해주면 되겠지. 다들 듣지? 여기까지? 자, 지금 이 정도 수준이 확률과 통계에서 3점짜리로 아마 나올 거야. 지금까지 수능을 보면 첫 페이지 3점짜리 스타트 문제가 항상 얘네였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확률과 통계 선택한 친구들은
이거 계산 실수 틀리면 좀 마음이 많이 아플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마음 아프지 않도록 이런 거 계산 실수하지 말자. 자,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했었어. 그래서 얘는 3분의 2다 라고 다들 구해낼 수 있겠지? 그치? 자, 문제 3번은 좀 이제 별표 좀 쳐보자. 자, 이거는 선생님의 경험인데 조건부 확률 쪽이 나온다면 4점짜리가 많이 나왔어. 그래서 4점짜리가 많이 나오면은 문제 3번 같은 유형들이 지금까지 모의고사에서 계속 나왔었어. 그래가지고 기출문제를 보면 왜 이런 문제가 4점짜리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거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에 대해서 좀 보자.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어느 고등학교에 학생이 50%는 남자래. 자, 그럼 50%가 남자니까 나머지는 여자겠지, 당연히.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런 애는 없겠지. 자, 그리고 손목시계를 차는 남학생은 전체 학생의 30%래. 그렇게 될 때 무엇인가를 하래. 자, 이런 문제들 나오면은 우리가 뭐를 판단해야 되냐면 비교하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판단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는 첫 번째로 이 남학생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 남자와 여자를 비교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손목시계를 찾다라는 걸 통해서 아, 손목시계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비교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야겠지. 그러면 아, 우리는 비교를 여자냐 남자냐, 손목시계를 찾냐 안 찾냐 이렇게 비교를 할 거니까 얘를 비교하기 위해서 뭐를 할 거냐면 표를 그릴 거야. 물론 이거를 그냥 바로바로 볼 수 있으면 좋지. 근데 좀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잖아. 그래서 표를 그리면 좀 쉬워.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비교를 할 거냐. 일단은 남자랑 여자를 비교를 할 거고, 두 번째로는 시계를 찾냐 안 찾냐로 비교를 할 거야. 여기까지 좀 따라올 수 있겠어, 다들? 자, 그러면 전체 학생의 50%가 남자니까 아, 남자는 여기가 2분의 1이겠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지. 50%니까. 그리고 손목시계를 찬 남학생은 30%래. 그러니까 손목시계를 찬 남학생이니까 여기가 10분의 3이겠구나 라고 구해줄 수 있겠어. 이해가 됐지?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 여자가 나머지 2분의 1이겠구나. 그리고 손목시계를 차지 않은 남학생은 10분의 2겠구나 라고 정도까지는 판단할 수 있겠지. 여자애들 중에서는 시계를 얼마큼 차고 있는지 안 차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여 문구만 봐서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해볼 거냐. 문제에서 고등학교 남학생 중에서 2m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학생이 손목시계를 찬 학생의 확률을 구하재.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남학생들 중에서 손목시계를 차고 있는 남학생을 구하자 이 말이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얘니까 5분의 3이다 라고 다들 구해줄 수 있겠어? 이해돼? 세연이 말고 다른 친구들은?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잖아. 그러니까 조건이 많이 들어올 거야, 너네한테. 그럼 조건이 이렇게 여러 개가 너네한테 동시에 주어진다라면 그 조건을 어떻게 판단하냐라는 기준을 좀 세워야 돼. 그럼 서로 비교가 되는 애가 무엇인가를 이용해서 이 표를 그리면은 너네가 문제 해석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이해가 됐지? 여기에 그리고 내가 생략했지만 여기는 당연히 합이겠지. 그래서 이 표를 그렸을 때 최종 합이 여기가 1이 나오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돼. 자, 그래서 확인 문제 조금 보자. 자, 어느 대학의 천체 관측 동아리에는
남학생이 10명, 여학생이 18명 있대. 그리고 이들 중에서 전체 만원경을 가진 남학생은 4명, 여학생은 11명이래.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남학생이냐 여학생이냐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만원경을 가지고 있냐 없냐 두 가지를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얘도 표를 그려보면, 자, 일단은 남자냐 여자냐고, 만원경을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겠지. 자, 그럼 전체 남자는 10명이고 전체 여자는 18명이래. 그리고 전체 만원경을 갖고 있는 남학생은 4명이고 가지고 있는 여학생은 11명이래.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기가 6명이고 여기가 7명이구나 라고 판단해주면 되고, 그 만원경을 갖고 있는 전체 학생은 15명이고 안 가지고 있는 애들은 13명이라서 총 28명이겠구나 라고 표를 완성시킬 수 있어야 되겠지. 자, 이 상태에서 이미도 학생을 한 명 뽑았더니 전체 만원경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었대. 그러니까 전체 만원경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 학생이 여자의 확률을 구하지. 그러니까 답은 15분의 11이다 라고 구해주면 되겠지. 어때? 할만하지? 자, 이제 2번 보자. 2번 문제를 보니까 A, B 사건이 배반 사건이래. 그럼 배반 사건이란 건 무슨 얘기야? 우리가 A하고 B의 교집합이 없다라는 얘기겠지. 그 상태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은 4분의 1, B가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일 때 다음을 구하지. 자, 그래가지고 지금 얘를 다시 쓰면 얘는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분의 A교 B 여집합이겠지. 됐지? 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에 대해서 보니까 A하고 B가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집합이 없대. 그러면은 B가 아닌 곳과 A와의 교집합은 다시 얘기하면은 그냥 A겠지? 이거 우리 1학년 때 많이 하던 거지. 그러니까 구하란 건 결국에는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분의 A의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겠지. 이해가 됐지? 자, 그러면은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빼니까 3분의 2고 A가 일어날 확률은 4분의 1이니까 8분의 3이다 라고 구해주면 되겠지. 자, 3번 문제를 보니까 주머니에 HB 연필 2개와 4B 연필 3개가 들어있대. 그 상태에서 동시에 꺼낸 두 연필이 같은 종류의 연필이었을 때 이 연필이 4B 연필의 확률을 구하지. 자, 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같은 종류의 연필을 2개씩 뽑은 사건분에 4B 연필 2개 뽑은 거를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HB 2개 중에 2개를 뽑거나 또는 4B 연필 3개 중에 2개를 뽑을 때가 있겠지. 근데 얘네는 겹치는 게 없으니까 얘네 둘이 더한 것 분에 4B 연필에서 2개를 뽑을 때, 그러니까 4분의 3이다 라고 구해주면 되겠지. 이해되지? 자, 4번 문제를 보니까 오른쪽 표는 어느 야구팀 동호회에서 두 선수 A, B의 선호도를 조사한 것이래. 그때 전체 회원 중에서 이미도 한 명이 여자였을 때 이 회원의 A 선수를 선호할 확률은 6분의 1이래. 그때 뭐 X를 구하지. 자, 이 단계대로 안 풀고 그냥 쭉 보면은 전체 남학생은 30명이구나. 그리고 전체 여자는 15 더하기 X구나. 그리고 A 선수들 선호하는 사람은 5 더하기 X고 B 선수들 선호하는 사람은 40명이 있겠구나 라고 다들 표 더 완성시킬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전체 회원 중에서 한 명을 뽑았더니 여자래. 그러니까 여자였을 때 이 회원이 A 선수들 선호할 확률가 이거네. 그래서 15 더하기 x분의 x가 6분의 1이네. 그럼 6x가 15 더하기 x니까 x는 3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지? 다들 이해되니? 나머지 친구들은?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란 거는 이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어떤 게 일어날 확률 이런 것밖에 못 구했었다라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응용해가지고 주사위를 던졌을 때 어떤 상황들이 나올 거야. 그럼 그 상황들 속에서 또 뭔가가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조건을 더 줬을 때의 확률을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자라는 거야. 이해가 됐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까지는 쉬웠어. 사건 자체가 주사위를 던지면 1부터 6까지 밖에 없었잖아. 근데 이게 더 조건에 의해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 시각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 시각화를 어떻게 하자고? 이 표를 그림으로써 아 뭐랑 뭐가 비교가 되는구나 를 이용해서 표로 좀 나타내면은 보기가 쉬울 거다라는 게 오늘 한 내용의 전반적인 얘기였어. 이해가 되지?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 다음에 좀 이어서 이 확률의 곱셈 정리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 다들 고생 많았어.